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는 역시 초명입니다. 며칠 전에 계엄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제가 현재 명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 제자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두고 왜 그분이 계엄령까지 내리게 됐는지 명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또 영상들 보면 이렇게 무당분들이나 또 저 같은 명리학자분들이 몇 년 전 또는 몇 달 전 또는 며칠 전 영상을 올리면서 그 사람이 계엄까지 할 줄 알았다, 계엄을 할 것이다 라고 애언했거나 예견한 그런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사주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일단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윤석열 사주가 이 병술일주인 시주가 있고요, 개미일주인 시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저도 어떤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병술시주가 조금 더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뭐 무당이나 명리학자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기도 했었죠. 특히 뭐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계엄령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미리 주의를 줬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명리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병술시로 봤을 때 이분의 사주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분 사주에서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사주를 풀이할 때는 일간을 먼저 봐야겠죠. 일간이 경금입니다. 경금은 천간 10글자 중에서 가장 주체성이 강한 기운이죠.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기운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인성의 강한 생조를 받고 있으니까 경금의 기운이 만만치가 않죠. 이 경금이 진토 위에서는 양지에 놓입니다. 이건 안정적인데 술토 위에서는 쇠지에 놓이거든요. 이 힘이 만만치가 않아요. 게다가 토생금도 되고 있죠. 실은 이 무토 같은 경우는 범위가 아주 넓은 토잖아요. 이런 무토 같은 것들이 많으면 신금은 파묻힐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토다매금이라고 하죠. 토다금매라고도 하고. 근데 경금은 토다금매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성이 강할 때 이 금의 주체성, 자아 같은 것도 단단해질 수 있어요. 우리 파이님들은 명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상담할 때 팁인데, 천간에서 금이 가장 주체성이 강한 기운이라 그랬잖아요. 이 기운들이 땅으로 내려오면 뭐가 되죠? 신금, 지지에서는 신금 또는 유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금 같은 경우 경금하고 신금이 내려와서 뭉쳐진 아주 똘똘 자기 주체성으로 강한 기운이죠. 이 유금이 합을 할 때요, 육합을 하면 진유합을 하고요, 삼합을 하면 사유축 삼합을 하죠. 이 합의 방향이 다 어떻게 돼요? 금으로 가죠. 그러니까 왕지 중에서도 오화도 인호술 그리고 오미합으로 자기 쪽으로 끌고 와요. 그런데 묘목은 묘술합으로 화의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유금 같은 경우는 진유합 사유축으로 다 금기운으로 자기로 쪽으로 끌고 오죠. 그만큼 주체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금이 기구신인데 이게 지지에서 유금으로 좀 강한 분들은 대세운의 행방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금은 합이 되더라도 합파가 되더라도 어쨌든 금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좀 잘 풀이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 경금이 주체성이 가장 강한 간지인데, 또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이분들은 제가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면 안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금의 기운이 강했죠. 전두환은 경신일주고 노태우는 경술일주였죠. 어쨌든 사주를 볼 땐 일간을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간이 좀 강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월지를 보면 자수, 상관이 강하네요. 상관. 이 상관은 실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힘이에요. 누가 맞냐 누가 틀렸냐 이걸 가리는 기운인데, 상관이 강한 분들이 일단 NGO 단체에서 일을 많이 하거나 또는 뭐 검찰 또는 변호사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일을 합니다. 평론가도 마찬가지고. 왜 이게 비판 능력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수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 특검 수사도 했었었죠. 그러니까 니 편 내 편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강하면 니 편 내 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바보 같은 게, 전 정권에서 이렇게 상관이 강한 사람을 내 편이 될 줄 알고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때 그걸 그만두고 나서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 쪽으로 갔었죠. 민주당에서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했겠지만 결론은 상관은 내 편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 경자일주 같은 경우가 이제 진중권 신데요. 이분도 니 편 내 편이 없는 모두까기 인형이라고 하죠. 이런 게 상관의 힘입니다. 다음으로 볼 기운은 편인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시간에 있는 편관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시상 1위 편관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상 1위 편관격. 물론 100% 편관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무슨 얘기냐,
시상, 시간에 청간하고 지지가 있으면 시간에 그 청간, 시간에 딱 하나 평관이 아름답게 살아있다. 그게 시상 1위 평관격이거든요. 시상 1위 편제격이랑 시상 1위 평관격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사주를 학자마다 좀 보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굳이 우기면 시상 1위 평관격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평관하고 편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평관하고요 정관은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정관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기운인데 평관은 불시에 올라가는 힘이에요. 이등병이 바로 그냥 병장으로 승진을 하는 힘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갑오대운 때 이 시상에 있는 이 병화평관이 뿌리를 얻어요. 12운성으로 5화를 만나면 제왕지에 놓이잖아요. 엄청 힘이 강합니다. 이때 좌우쟁충이 되는데 얘는 강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수랍도 같이 되고 목이 또 5화를 생해주니까요. 그래서 이 병화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때 2017년도에 아마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거고요. 이 대원 들어오면서부터 승승장구를 이 초에 검찰총장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평관의 힘이에요. 갑자기 올라가는 힘. 평관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예요? 수상, 명예, 브랜드, 자기 세력, 신분 상승이죠. 근데 이게 이제 임시직이라고도 합니다. 정관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힘, 일반 사원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차장, 부장으로 올라간다면 평관이 강하면요 갑자기 큰 상을 받거나 순식간에 2계단을 뛰어서 올라가요. 제가 상담을 할 때 평관이 강한 분이 우리가 알만한 그런 대기업에 계셨는데 로얄 패밀리가 아닌데 어쨌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2단계 급작스럽게 올라가서 승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평관이 자기 세력이 분명합니다. 네 편 내 편이 분명해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은 확실히 따르고 본인도 자기 사람을 제대로 챙기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실은 질투나 시기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중요한 건 이 평관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뭐냐, 이게 형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너 내 동생 일로와, 형이 다 해줄게, 형이 밥 사줄게, 나만 믿어, 형이잖아,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형님 리더십 하니까 또 전두환도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게 떠오르네요. 평관이 강한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끈하고 한따까리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인데 이 문제가 평관이 되게 불안정합니다. 왜 불안정하냐, 이 평관을요 우리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칠살은 일간이 약한데 평관이 강할 경우 이때가 칠살이고요. 웬만하면 무조건 칠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처음엔 칠살이라고 볼 수 없는 원국인데 이 갑오대운 때 되면 일단 평관의 기운이 엄청 강해지죠. 근데 문제는 이 관인상생이 이 평관이 편인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관이라고 한다면, 관이라고 한다면 일단 사회나 직장이나 또는 뭐 상사나 외부에서 오는 압력 또는 제약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평관이 강해지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이에요, 압력. 그래서 평관이 강해질 때 내가 소송에도 휘말릴 수도 있는 거고 승진은 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제약을 받는다고 했는데 명리학은 명과 암이 있고요. 2가지 기운을 다 내가 씁니다. 평관이 강하면 실은 폭력적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폭력의 주체가 돼서 휘두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내가 폭력에 시달릴 수도 있다라는 게 돼요. 그래서 평관이 강하면 보통 군, 검, 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쪽 직업을 가졌을 때 승승장구할 수 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검사로 계속 활동을 했었잖아요. 심지어 중간에 본인이 검찰 조직을 나왔는데 변호사로 개업을 했는데 1년인가 있다가 다시 검찰 조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관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평관이 엄청 강해졌어요. 김건희 여사가 병신이 일주인데 김건희 여사가 병화일간이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계속 부채질한 거죠. 당신 대통령 될 수 있어, 검찰총장 될 수 있어, 계속 승진할 수 있어, 계속 그렇게 올라가야 돼, 당신 할 수 있거든,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내를 만나서 자꾸 자기의 사회적인 눈높이를 올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관으로 자기를 포장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청문회 때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적임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게 관의 배신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이 평관이 극단적으로 흐를 경우 폭력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인이 아니고 편인으로 흐릅니다. 어쨌든 인성이 강하면요 똑같이 신강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요. 근데 신강하면 이야기는 듣고 내가 결론냈던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편인이 강하면요 일단 이야기를 듣긴 듣는데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한 그 의견만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확신을 더 강하게 갖죠. 자기 고집이 엄청 세지는 겁니다. 평관이 편인으로 흐르면서 극단성을 갖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좀 조심스러운 게 내 사주는 평관만 있는데, 편인만 있는데, 상관만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뭐 극단적인 사주인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럴 수 있긴 합니다. 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신 그리고 사길신을 분류를 할 때 상관, 편인, 평관 이런 기운들이 전통적으로 사용신에 해당됐잖아요. 왜? 불안정하니까. 근데 이게 자기의 그 권력, 힘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이걸 극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겁 같은 경우는 주도권이 중요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평관은 같은 관이라도 재량권이라고 해서 내가 업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그 일을 어떤 경우든 휘두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평관이 강하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의 재량을 발휘한 거죠. 계엄령이라고 하는. 본인은 이게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불법적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몇 명 불러가지고 계엄령을 내린 거죠.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뭐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을 벌일 줄 알았다라고 했던 영상들 많이 올리고 계신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뭐 평관이나 편인, 그리고 상관이 강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사주만 보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쨌든 계엄령이라고까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사람이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왜? 사주를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좀 자폭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을 굳이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대사로 임명을 하고, 여론의 비판이 엄청 컸는데도 그 사람을 굳이 출국을 시키고, 그 기자에게 테러 위협을 그 수석 비서관이 했는데 해임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의정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또 정권 초반에는 굳이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는데 그때 국방부하고 합동 참모본부도 같이 옮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편이 좀 강하다는 거죠.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이 사주를 떠나서 이 사람 잘못하면 크게 일 치를 수도 있겠다 했는데 결국엔 계엄까지 하게 됐네요. 이 제 제자 도반분들이 명리적으로 이걸 좀 풀어달라고 해서, 이 갑오대운이 이 관이 강해지는 시기고, 그리고 이 편제가 용의신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아무리 용의신의 기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지금 충이 갑경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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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경충 청안에서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죠. 지지에서는 좌우쟁충이 있고 오수랍도 있는데 원국에선 자진압도 있죠. 진술충이 또 됩니다. 이렇게 용의신이고 기구신임을 떠나서 한 5-6개 정도 충이나 합이 복잡하게 일어나면 이거는 시계 제로가 됩니다. 안개가 가득 껴서 내 앞에 어딘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좀 극단적인 기운이라고 보거든요. 또 계엄령을 내렸던 일이 을해월에 신축일이었는데 이때 축토가 자축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청간 신금은 또 을신충이 되긴 하는데 병신합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지에선 수견이 쫙 깔아지거든요. 근데 밤에 또 계엄령 선포를 했다 보니까 이 수견이 들어오는 날에 술 드시다가 선포를 하셨나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실은 명리적으로 뭐 이분이 탄핵이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전망하는 건 전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사주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신살 보면서 뭐 안 좋은 신살 몇 개 이야기하면서 뭐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뭐 라망이나 뭐 괴강이나 뭐 이런 신살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건 좀 너무 낮은 수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 을사년 때 저는 화 관성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 이게 이제 2월 초부터 강해질 거니까 좀 불안정감이 있죠. 근데 지금 1월부터도 지금 정화가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관성이 강해지고, 올해 같은 경우 12월 달에 또 병화가 들어오잖아요. 전 이게 좀 불안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보면 수화계제라고 해서 수하고 화가 병자월이니까 서로 충돌하면서 커지는 양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국이 불안정하게 흐르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짧게 좀 찍어봤고요. 부디 대통령이 좀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한밤중에 계엄을 발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닷없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영상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해야 하는데, 잠깐 쪼꼬명리. 저 내년에 초명 명리 2기 기초반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 기본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취미나 교양이나 뭐 준 전문가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끌어올리고자 만든 과정인데, 이 기본 과정에서 이 초급반 제가 오픈하고요. 내년 초에
그리고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명리를 도구로 하는 전문 상담가, 그리고 연구자, 또 교육자, 강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 과정이 있고요. 이건 제가 심화반, 그리고 통변반, 실전반으로 나뉘어 있는데 내년 초에 심화반도 함께 오픈을 합니다. 초급반은요, 음양오해, 천간지지, 그리고 십성과 육친, 금요화실론, 궁선론, 이렇게 명리학의 기본 뼈대들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할 예정이고요. 수강료는 45만원입니다. 기강일은 2025년 1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인데요.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스터디반들이 7, 8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기 공부를 계속해서 함께 해나가고 있고, 수업 바깥에서도 어쨌든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도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에 질문 같은 거 올리시면 제가 답변도 성실하게 드리고 있고, 또 이때 매주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 혹시라도 좀 바빠서 참여를 못한다, 그래도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줌으로 제가 수업을 하는데요, 모든 수업은 제가 녹화를 해요. 그래서 수업이 시작하면 1년간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습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의 첫 번째 수업이죠, 심화 수업은요 1월 2일날 개강을 하고요. 이때 목요일입니다. 이 심화반, 통변반, 실전반까지 다 수업을 들으시고 시험을 쳐서 일정 점수 이상 나오신 분들은 사주명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으세요.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고요. 가격은 47만 5천원입니다. 강의는 총 12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단순하게 지식 전달을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이런 명리학적인 내용들을 깨우쳐서 명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저는 명리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공부라는 건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꾸준히 의문을 품고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도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 커뮤니티 안에서 친교를 맺으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도반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신년 운세 콘텐츠 같은 걸 보시면 자기 일주를 이렇게 댓글로 적어두면서, 그래서 저는 운이 좋나요 안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제 수업을 1년 정도 들으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다 사주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런 난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한 4년 5년째 계속 신년 운세 영상 찾아보시고 선생님들의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기보단 한 1년 정도는 나하고 결이 맞는 선생님을 한 명 골라서 진지하게 수업을 체계적으로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제 수업을 꼭 들으시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결이 맞을 것 같은 선생님을 골라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진짜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